안녕하세요. 오늘은 GCP에 꽂힌 빅쿼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MCP 툴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DB와 쉽게 연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빅쿼리를 연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별도로 빅쿼리 툴셋이라는 이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빅쿼리 툴셋을 사용을 하려면 앞단에서 이 빅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한을 얻은 그 각각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SA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IAM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두 가지 것들이 또 어떠한 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각각의 API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볼 거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권한은 SA로 권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용자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권한을 IAM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OAuth를 이용해서 인증을 거치고 그 인증 거친 사용자에 대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 쪽에는 JSON 파일로 이 SA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IAM 쪽은 우리가 콘솔을 통해서 인증을 거치고 인증 거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OAuth로 별도로 이제 하나 생성을 해서 이 OAuth에 대한 인증 값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빅쿼리 데이터 뷰어라는 거와 또 하나는 빅쿼리의 잡 유저라는 이 두 가지 권한이 필요한데 데이터 뷰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스트 관련된 것들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겟 정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에 대한 목록 그리고 데이터 셋에 대한 메타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목록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권한을 네 가지에 대한 그 API를 볼 수 있는 권한이 데이터 뷰어가 되는 거고요. 잡 유저는 쿼리를 날려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execute SQL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이 어떠한 걸로 이제 변화를 갈지 어떤 예측에 관련된 이 포켓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예측 관련된 것들을 얻어오게 되는데요. 예측을 하려면 일단은 그쪽에다가 뭔가 쿼리를 던져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데요. 인사이트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봐야 인사이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잡 유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인사이트를 하려면 데이터 어널리틱스 API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API도 같이 활성화한 후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정보까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google.us라는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디폴트라는 것과 그다음에 load credential from file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인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디폴트가 위에서 보셨던 이 콘솔로 들어가는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JSON 파일을 읽어드리는 게 밑에 있는 load credential from file 이 부분이 네, 위에 이 제이슨을 통해서 S에 연동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OAuth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OAuth는 일단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별도의 환경별로 설정하고요. 그러면서 그 값을 빅쿼리 크레덴셜 컨피그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얻게 되면 OAuth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 그리고 이쪽 구글 오스에서 얻은 정보는 크레덴셜이라는 값에다가 여기서 얻은 정보를 넣어주면 돼요. 이 구글.o스에서 디폴트된 로드 크레덴셜 프롬 파일이든 리턴 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와 크레덴셜 두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발생한 크레덴셜 정보를 이쪽 이 컨피그 정보에다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빅쿼리 크레덴셜 컨피그에 대한 값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레덴셜 그리고 클라이언트 아이디 크레딧 시크릿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옵스 정보 그리고 이제 크레덴셜 정보 하나만 갖고 오면은
이 두 개의 에세이나 또는 뭐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면 이 리턴 값이 크레덴셜 컨피그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 이 정보를 빅쿼리 툴셋에 넘겨주면 이 빅쿼리 툴셋에서 인증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빅쿼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할 때 툴 필터라는 거는 이 사용할 API는 이 7가지가 되겠죠. 이게 계속 추가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할 때에 여기에 이 문서 작성하기 전,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한 이후가 되네요. 이 문서 작성한 이후에 API가 더 늘어난 상태이긴 한데요. 현재 일단 7개만 테스트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 7개의 API를 접근할 때에 어떠한 API들에 대한 내용들만 쓸지 필터를 할 때에는 이 툴 필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API들만 넣어주면 됩니다. 다 쓰려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빅쿼리 툴 컨피그는 이제 이 값들을 쓸 때에 값을 읽어드릴지 또는 데이터셋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이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쓸지 또는 읽을지에 대한 그런 권한들을 넣을 때 사용되는 게 빅쿼리 툴 컨피그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값들을 넣어서 빅쿼리 툴셋에 설정하고요. 이렇게 설정된 값을 빅쿼리 툴셋에 저장해서 에이전트에 전달해 주면 이 에이전트가 이제 빅쿼리 쪽으로 들어가서 값들을 읽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디스크립션이나 인스트럭션은 알아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이 구글 업체에서 인증받은 그런 프로젝트 아이디에 있는 프로젝트 내에 있는 정보들만 읽어드리겠다.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이고 거기에 데이터셋이나 또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읽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증 과정을 하나씩 거쳐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그 디폴트를 사용할 때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환경 구성을 해야 되니까 폴더 만드시고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다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툴 설치하시고 AK 초기화 설정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난 다음에 코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프롬프트 값. 그래서 prompt.py라는 곳에다가 인스트럭션과 디스크립션 정보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는 이 위에 있는 값들을 그대로 입력받는데 일단 인증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o스 디폴트 값으로 일단 인정을 받고 그 인증받은 값에 대한 크레덴셜 값을 빅쿼리 크레덴셜 컨피그로 넣어주고 이 컨피그 값을 빅쿼리 툴셋에 넣어주면 이 빅쿼리 툴셋을 이용해서 이 에이전트에서 여기서 연결한 값을 가지고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연결이 될 것이고 서비스 어카운트는 여기서 이제 그 위에서는 그 IAM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면 서비스 어카운트는 별도의 서비스 어카운트 값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ID 값을 먼저 설정해 놓고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어카운트 이름을 빅쿼리 툴셋이라고 이름 줬어요. 진 다음에 거기에다 롤을 데이터 뷰어와 잡 유저 두 개에 대한 롤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콘솔에서 서비스 어카운트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서비스 어카운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탭에서 이제 기본 디테일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API 키라는 부분에서 create new key를 하게 되면 JSON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JSON 파일을 만들고 나서 이 값을 그대로 다운받고 그다음에 VS 코드로 이 값을 전달할 겁니다. 전달하시고 일단 터미널 쪽에서는 위에서 환경변 설정 값을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환경변수 값 액티브 하시고 나서 똑같이 이제 여기서 이닛 할 건데 이닛 하는 거는 이게 위에서는 기본적인 콘솔 디폴트에 있는 디폴트로 접근할 때는 GCP 콘솔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그 프로젝트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 값을 디폴트로 쓰게 되는데 VS 코드 윈도우 상황에서는 지금 인증을 따로 거친 게 아니라 이
제이슨 파일 자체로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초기화할 때에는 별도의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폴트로 이제 이 리전 값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뀌는 게 이 인증을 거치는데 이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고 그 여기에 이제 SA 키 값을 설정해 주는데 이 SA 키 값은 절대 경로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대 경로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API 쪽 복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풀패스 값만 인증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경로 넣어서 처리해 주셔야 이 값을 읽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SA 키를 가지고 인증을 받고 이제 SA로 접근해서 SA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우스 쪽은 이 구글 오스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검색할 때에 그냥 오우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서 나타난 값 중에 구글 오스 플랫폼이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게스트를 시작하시면 여기다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앱 이름 넣어주시고, 이 유저 서포트 이메일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용자 계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이제 서포트를 지원할 때 그때 사용할 계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디언스는 인터널과 익스터널인데 인터널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게 내부 도메인, 그러니까 같은 조직 내에서에 대한 그 사용자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들이고요. 익스터널은 외부 사용자들도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끔 처리할 때 익스터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불특정 다수의 ADK 만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컨택 인포메이션은 구글 쪽에서 어떤 뭔가 이슈가 있을 때에 그 전달받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설정한 똑같은 계정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부분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컨티뉴 크리에이트 하시면 기본적인 이제 오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부분 탭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웹 어플리케이션. 이거 이제 웹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적당히 사용할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넣어줄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오리진과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 필요합니다. 이제 리다이렉트 URL은 이 OS, 그러니까 오리진 값에다가 뒤에 dev.ui를 넣어주면 돼요.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ADK 웹을 쓰잖아요. 그 ADK 웹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 이 값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렸을 때의 그 UI 값이 dev UI로 이제 URL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증을 거치면 이쪽으로 전달해 주겠다가 되기 때문에 리다이렉트 쪽은 URL에 dev UI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오리진 값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따로 접근이 안 되고 에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넣어주시고 나서 적용이 되려면 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쪽에서 변경되는 값들은 이제 추가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값에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만든 그 값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임포트한 두 개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에서 읽어드릴까? 일단 로드를 시키고 환경 변수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그리고 프로젝트 정보까지 세 개의 정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크레덴셜 컴퓨터에다가 전달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똑같아요.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좀 다른 거는 이제 이 어떤 값을 이 빅쿼리를 찾을 때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인데 기본 디폴트 값이 이 라이트 모드가 블락드가 되어 있는 값이 디폴트 값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서트 관련된 것들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라이트 모드를 얼로우로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추가됐고요.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빅쿼리 툴셋에
equality config에다가 넣어 주셔야 이 변경된 권한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테스트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세스하는 부분에서 일단 블락드 된 거,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해야 할 때는 일단 데이터셋 목록 보여줘 하면은 이렇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의 목록을 보여주고요. 다음에 이 목록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셋이 하나 있어요. 이런 이름의 데이터셋을 복사를 하시고 이 데이터셋 정보를 보여줘 하면은 데이터셋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셋의 내부에 있는 테이블 목록을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테이블 목록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 테이블 중에서 특정 테이블, 여기서 이제 이벤트 뷰라는 테이블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벤트 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면은 그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타 정보들에서 이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실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5개의 데이터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되는 게 실행에 관련된 것들이죠. 실행을 해서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정보를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벤트 코드에 대한 예측을 해줘라고 하면은 이 값이 이제 이 타임 값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테이블 자체에 타임 값이 없으면 이 포캐스트가 동작 안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타임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 이벤트 코드가 동작되기 때문에 이벤트 타임 기반으로 이제 이 값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것들이고 3일 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있는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측했을 때 이러이러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줘라고 하면은 인사이트 API를 호출하게 되고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값들이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값들을 또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언론 정보는 이제 인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별도 이건 또 다른 테이블이에요. 다른 테이블에 이제 제가 다른 거 테스트 하나 만들었던 이미의 테이블인데 이 MCP 테스트라는 데이터셋에 프라이트 블로킹이라는 이제 그 항공권 예매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의의 데이터를 3개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정보를 읽어드려서 메타 정보를 보고 메타 정보에 맞게끔 이제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록된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 빅쿼리를 접근할 때에 필요한 권한과 빅쿼리에 사용되는 API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잘 또 연구하셔서 빅쿼리를 어떻게 연동해서 정보를 뭐 읽고 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샘플 코드도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많게 뭐 좀 파싱을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을 해서 또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